안녕하세요. 유희은 변호사입니다. 중독성 있는 10초짜리 노래로 공무원 시험에 맨날 나오는 헷갈리는 10개 지문을 한 번에 확실하게 암기받고 가시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달 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먼저 30초만 빨리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주간 11회에 걸쳐 열심히 강의를 했고요. 중간에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있었지만 한 번 들어온 분이 나간 적은 없는 강의였습니다. 즉 출석률 완전히 100%였고 아마 강의 들으신 분 중에도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좋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진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수험생 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도중에도 여러분들이 댓글 주시는 거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답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영상을 올릴 여유까지는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이제 강의 마치고 짬이 나서 얼른 영상을 또 몇 개 신속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공부예요. 공부하시고 가요. 바로 다음 영상에 궁금해하시던 공무원 생활 얘기도 어느 정도 이제 모아서 해드릴게요.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직 편집 중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돌이켜봐도 두고두고 남는 게 있었다, 도움을 받았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에 쫙 정리 플러스 암기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조금 창피하지만 처분성, 처분송입니다. 행정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처분성, 이걸 노래로 정리해 드릴게요. 행정법 안 보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암기할 수 있구나 느낌 받아가시게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그냥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같이 풀 수 있게 그렇게 해줄게요. 노래는 10초 정도고요. 그 안에 지문도 10개 있을 거예요. 1초에 하나씩 듣고 나면은 자동 암기되고 어떤 시험에서는 높은 확률로 한 문제는 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처분성이 문제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무거나 노래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데, 그런데 암기 난이도는 높아서 이걸 절대로 버릴 수는 없는데 마지막까지 헷갈리는 그 짜증나는 그걸 골랐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잘렸을 때 싸우는 법입니다. 그런 거 못 들어봤다, 행정법에 그런 거 없다,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보면 수긍할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일단 지난 10년간 봅시다. 이게 30지문이 나왔어요. 뭐 국회, 경행, 소방, 군무원, 그런 건 일단 안 치고 순수하게 여러분들 웬만하면 보시는 국지서, 국가, 지방, 서울, 그것만 쳐도 30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문을 총 10개를 가져왔는데 아주 공평하게 국가, 지방, 서울에서 3대 3대 3으로 9개 뽑고 짜투리 하나는 다른 시험에서 가져왔어요. 국지에서 333 균형 안 무너지게. 그리고 7급과 9급에서도 5대 5로 아주 공평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행처, 급수, 어느 측면에서 봐도 균형 있게 지문을 뽑아왔어요. 왜 이 짓을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인위적 비율 조성이 가능할 만큼 많이, 그리고 고루 출제되는 중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노래 시간입니다. 그 영화 기생충 보시면은 제시카 숨이라고, 외국에서는 제시카 징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박수담 배우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할 거짓말들, 자기 가짜 이름, 가짜 가족관계, 가짜 대학 등을 자기도 혹시 까먹을까봐 노래 가사에 얹혀서 암기한 게 나와요. 이렇게 하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자, 이렇게 할게요. 창피해도 참아요. 괜찮아. 창피한 건 네모, 합격은 여러분 뭐. 자, 합니다. 자, 이거예요. 공부한 분들은 벌써 눈치챘죠? 일단 노래 부르고 시작할게요. 예. 국립대, 농지계, 정원경찰은 처분, 계약직은 당사자, 공보의도야, 합창단, 무용단, 전부 당사자로 가, 공사는 민사로. 자, 창피하니까 빨리 문제 풀어봅시다. 그치. 그 행정법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한테 딱 1분 30초만 주세요. 그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실제 기출지문 보면서 바로 대입할 거니까. 자,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정부가
국민한테 뭔가 불이익을 줬을 때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느냐, 요걸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주는 불이익을 행정작용법이라는 데서 배우고, 그에 맞서는 국민의 싸움을 행정구제법이라는 데서 배워요. 그 두 개를 합치면 그게 행정법이에요. 정부가 주는 불이익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일반적인 공무원을 자르는 그런 문제, 그거는 항고소송이라는 짤 행정소송, 전형적 행정소송이라는 게 너무 당연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반면에 삼성 같은 짤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잘랐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역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중간 영역, 분명 민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도 아닌, 혹은 공무원이긴 한데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닌 살짝 옆에 있는 이런 애매한 분들, 이분들이 잘렸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애매한 중간 영역을 물어봐요. 그분들이 누구냐? 지자체 공무원은 아닌데 거기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분들, 서울시 공무원은 분명히 아닌데 서울시 신입무용단원분들, 공무원은 아닌데 민간인도 아닌 것 같은 지하철 공사의 임직원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답은 상식선에서 정리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분들을, 애매한 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공무원이라 치고 공무원처럼 항고소송 합시다, A그룹.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민간인처럼 삼성 직원처럼 치고 민사소송 합시다, C그룹. 그리고 가운데 그래도 애매하신 이분들은 그냥 두 개를 섞은 소송, 당사자 소송이란 걸 합시다, B그룹. 끝. 이렇게 A그룹 공무원처럼 항고소송, C그룹 그냥 민간인처럼 민사소송, 그래도 애매한 B그룹 중간그룹, 그분들은 섞인 당사자소송. 끝입니다. 자, 이제 노래 부르면서 다시 문제 풉시다. A그룹, 국립대, 농지계, 청원경찰은 처분. 국립대 학생이 퇴학당했을 때, 농지계량조합 직원이 잘렸을 때, 청원경찰이 징계 맞고 잘렸을 때 처분이고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국립대, 농지계, 청원경찰은 처분.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국립대 처분이다, O. 농지계 처분이다, O. 청원경찰은 처분이죠. 그런데 행정소송 처분은 항고소송을 하고 항고소송 행정소송이니까 O죠. 자, 간단하네요. 자, 이제 B그룹으로 갈게요. 계약직은 당사자 공보의도야.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 알 게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계약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쓰자, 이게 계약직 공무원 내지 전문직 공무원이에요. 옛날에는 그 전문적 지식, 거기에 포인트를 줘서 이분들을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했고, 그 후에는 이분들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계약한다, 그 계약의 포인트를 줘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불렀는데, 뭐라고 부르던 어차피 같은 분들이에요. 그럼 용어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호칭이. 그리고 그런 계약직 내지 전문직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공보위 분들입니다. 공보위는 공중보건의사의 준말이에요. 의사분들이 병역임물 이행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군의관으로서 군대에서 이행하시는 방법, 그리고 공보위로서 의료가 취약한 농어촌에 가서 이행하시는 방법, 그 중에 후자에 해당하는 그분들이 공보위고, 관련 법령에 공보위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 곧 전문직 공무원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보위다. 따라서 얘네들은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약직은 당사자, 공보의도야입니다. 예, 그래서 봅시다. 자, 계약직 그리고 전문직 당사자입니다. 계약직은 당사자.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소송을 안 물어보고 의사표시를 물어봤네. 어차피 같은 거죠. 대등 의사표시는 당사자 소송을 하니까 공법에서. 그리고 이건 뭐예요? 공보위를 물어봤네. 공보의도야 당사자죠? 항고소송이라고 그러네. 아니야, 당사자 소송이야. X. 한 방에 풀었죠. 너무 쉽죠. 계약직, 전문직 같은 거 당사자, 공보위, 당사자인데 항고소송의 X가 X. 이건 O. B-2로 합창단, 무용단 전부 당사자로 가. 자, 저도 로펌에 있을 때 서울시향 잠을 했어요. 서울 그 시립교향단 거기 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향,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닌데 완전 민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당사자 소송이란 걸 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합창단, 무용단 당사자죠. 전부 당사자로 가죠. 예, 요거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자다. 오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되게 쉽죠. C. 공사는 민사로. 그냥 민간인 취급당하신 분들, 서울 지하철공사, 한국조폐공사, 여기 임직원분들 잘렸다.
민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공사, 임직원, 사법, 민사관계. 공사, 직원, 파면, 잘랐다, 사법관계, 민사관계. 오네, 둘 다. 되게 쉽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될 게, 그 공사 중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님 잘린 판례가 있어요. 이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그건 항고소송이에요, 처분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장님이 공사 임직원을 자르는 거고, 그거는 뭐냐면은, 사장님을 대통령이 자르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사장님을 대통령이 자른, KBS 사장님을 대통령이 자른 거는 항고소송이고 처분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판례죠. 그거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80점용이에요. 80점용. 80점용이라는 의미는 이 정도 아는 수준이면 80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보는 시험이나 본인이 이제 다른 과목 성적 상황에 따라서 나는 행정법은 80점만 맞아도 오케이다. 이분들은 그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난 행정법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이분들은 조금만 더 봅시다. 90점 이상 정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정법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 못하는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요. 자, 갈게요. 요게 좀 전에 본 그 지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청원 경찰은 처분, 그 지문이에요. 근데 요거 보는 김에 세트로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것도 청원 경찰 나왔죠? 잠깐만. 여러분, 요거 하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부를 통나무를 세우는 작업에 비유해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쉬워요. 그냥 꾸역꾸역 순서대로 하면 돼. 근데 툭 건드리면은 넘어가 버려요. 반면에 통나무들 모양을 잘 살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도록 무작정 쌓는 게 아니라 짜임새 있게 세워놓으면, 그 과정은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툭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힘껏 눌러도 얘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각자가 서로를 지탱해 주거든요. 올해 행정법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행정법 책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행정법은 원래 공처럼 둥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통나무 집을 짓듯이 짜임새 있게 연관 부품들, 즉 연관 지문들을 적재적소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힘으로 이기려는 공부하지 말아라. 지렛대를 쓰는 공부를 해라. 지렛대는 내가 줄게. 봐봐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위아래 모두 청원경찰이 딸린 거예요. 청원경찰 징계, 이게 이제 자르는 이제 파면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청원경찰 인원감축, 이게 둘 다 이제 잘린 거예요. 근데 위에는 뭐냐? 잘렸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날 자른 행위는 처분이고, 날 자른 행위, 그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하는 거다. 요걸 묻는 문제였어요. 멋지게 말하면 소송 요건, 그 중에서도 대상 적격을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 지문을 봐보면은 이것도 잘렸어요. 인원감축. 근데 이게 뭐 처분이냐?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바로 말해버리냐면은, 그거 차별이다? 평등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위법한 재량권 행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위랑 어떻게 연결되냐고? 연결 엄청 되지. 뒤에 지문을 보는 순간 여기에 안 써 있어도, 청원경찰을 자른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됐나 보다 라고 생각이 미쳐야 돼요. 왜?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 즉 처분이 위법하다는 본안 판단을 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안 판단을 했다, 즉 소송 요건이 있다, 즉 대상 적격이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처분이었다 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위의 지문이 클리어됐다는 전제의 본안 판단을, 즉 소송 요건이 클리어됐다는 전제의 본안을 묻는 지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위에는 소송 요건, 아래는 그를 전제로 한 본안 판단, 이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세트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래를 알면은 위는 사실 자동으로 기억되는 거야. 뭐 100%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95%는 그렇게 되고, 이게 바로 그 95%에 해당하는 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 거의 그 95% 나온다 보면 돼. 그래서 아래를 기억하면은 위가 자동으로 기억이 되고, 위를 기억하면은 연이어 뒤가 나오는 그런 세트들입니다, 얘네들이. 이 두 통나무는 같이 이렇게 비스듬히 묶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 이해되시고 정리되셨을 거예요. 90점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 정도는 이제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 정리했으니까 내가 암기까지 해줄게요. 암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에서. 자, 봐봐. 아까 청원경찰은 처분 해서 암기가 됐지만 여기 차별까지 나왔잖아. 요거까지 한 큐에 암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청원경찰을 자른 건 처분성이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 처분경찰을 잘랐을 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차별이었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요거를 한 번에 기억해 봅시다.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어. 처분이었나? 아니었나? 차별이었나? 아니었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자, 청원경찰 치읓 있죠? 그리고 처분은 치읓으로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차별도 치읓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치읓을 보는 순간 치읓인 처분성이 있고 치읓인 차별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로 안 까먹어요. 우리들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에요. 어차피 객관식으로 물어봅니다. 청원경찰 자른 거 처분이니? 이렇게. 치읓은 치읓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청원경찰 자른 건 차별이니? 치읓은 치읓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읓은 치읓이었고 치읓은 치읓이었어.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이런 초성 암기법은 사실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뭐야? 하자의 치유는 취소해서, 하자의 전환은 무효해서. 근데 그거 거꾸로 나오지. 하자의 치유는 무효해서 인정된다. X. 하자의 치유는 취소해서 인정된다. 그거 NO.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린단 말이야.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 하자의 치유는 취소다. 치유의 치읓은 취소의 치읓이다. 치읓은 치읓이다. 그렇게 보면은 절대 안 까먹고 문제 풀 때도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쉽죠? 자, 하나만 더 나가봅시다. 이것도 좀 전에 본 거죠? 계약직은 당사자. 거기서 본 거죠? 계약직 자르는 거는 처분 아니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야. 이걸 봤죠? 이런 통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일 통나무들을 한번 봐봅시다. 일단 이 질문. 이 통나무도 같이 옆에 둬야 돼요. 봐봐요. 계약직, 해지, 자르는 거, 그거는 처분과 달라서 위랑 똑같은 지문이네. 계약직은 자르는 건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야. 그거랑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위가 전제된 지문이에요. 그 D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자,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3총사 있죠? 뭐예요? 사전통지, 알려줘. 의원 청취,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이유 제시, 그래도 할 거면 이유를 알려줘. 그거 안 해도 된다는 판례죠. 근데 이거는 사실 위를 알면 당연한 거야. 왜? 처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를 안 해도 돼. 당연한 거죠. 오히려 이게 아니면은 기억해야 될 거겠지. 근데 당연한 거니까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 혹은 아래를 기억하면 위는 이미 전제가 된 거겠지. 이렇게 위를 알면은 아래를 응용해서 풀 수 있고 또 아래를 알면은 위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지문도 역시 옆에 두셔야 됩니다. 요 지금 17년도 국가 7급에 나온 요 채용계약 해지 행정절차법 아니다.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같이 이제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통나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계약직 공무원 자른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감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것만큼은 또 처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항고소송이라고 봤어. 좀 이상하죠? 사람을 자르는 거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돈을 깎는 거에 불과한 거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을 하래.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비판을 받아요. 사람을 자르는 걸 당사자로 한다는 게 조금 비판을 받아. 그런 비판 견해가 유력해. 근데 우리는 그건 알 필요 없어.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 계약직은 당사자? 그것만 알면 돼. 근데 감봉은 당사자가 아니라 처분이었다. 요거는 이제 결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둘은 계약직은 당사자고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결차가 안 지내다는 그게 공무원 자르는 거. 그 앞에다가 감봉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크로스로 두는 통나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이렇게 붙고 뒤에 거는 이제 맞은편에 붙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얘네가 있었네? 근데 이것도 있었어. 이게 있었네? 근데 이것도 있었어. 그리고 얘네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자, 오케이? 이해되시죠? 90점 이상 노리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지금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산발되어 있었다면 이 기회에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로 세트로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도자기 빗듯이 정성스럽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행정법이 지루하고 헷갈리고 늘 까먹고 끝이 없는 그런 그냥 선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정법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행정법을 공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행정법이 전략 과목이 되고 심지어 다른 과목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통나무를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통나무를 또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그런 애들이랑 이제 클래스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세우는 그것만 해도 합격은 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어렵고 확률 낮게 합격하지 말자고. 누가 여러분들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놔주면은 여러분은 이 밑에 있는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더 쉽고 확실한 길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냥 여기를 같이 열심히 헤쳐나가 봅시다. 이러면서 동일 수준으로 하는 그런 강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판례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최신 판례라는 새로운 통나무가 하나 왔어. 내가 쌓아야 될 통나무가. 근데 그냥 그거를 이렇게 무심히 그냥 여기다 놓고 세웠다 끝? 이게 아니에요. 기존에 잘 세워놓은 그 통나무지, 거기에 이걸 어디에 넣을까? 적절한 장소에 어울리게 쏙 꽂아놔야 돼요. 그렇게 어우러져야 안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어우러져야 얘가 기존 것들을 단단하게 받쳐주기도 하고, 기존 것들이 얘가 안 무너지게 또 받쳐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렇게 최신 판례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정리한 것도 생각해봐요. 계약지 자르는 거 처분이 아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다 쳐요. 근데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뭐야? 계약지 자르는 거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요게 새로 나온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얘랑 세트네. 요 부품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응용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옆에 쏙 넣어두는 거. 그게 최신 판례를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기존 것과 비교해가면서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강의도 이번에 해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무료고, 이것도 이제 지금 보여준 그런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냥 여기다 이런 게 있어요. 새 통나무 왔네요.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자, 이거는 기존 집에 봅시다. 아, 여기 비슷한 놈 있네요. 혹은 얘랑 대비해야겠네요 해서 거기다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 정리해서 필요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뭐 기존 강의와 다르게 또는 비교해보면서 강의 자체로 정리하고 암기해보고 싶다, 최신 판례뿐 아니라 그게 기존 기출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면서 기존 기출에 대한 내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도 갖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1회 강의고 무료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들어보시면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웬만하면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강의로 정리되게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제 일요일 날 낮 시간에 할 거고요. 제가 먼저 압축 강의 할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메일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그때 뭐 다른 강의가 있다거나 혹은 본인이 직장에 다니거나 뭐 이러셔가지고 못 듣는다, 다르게 들을 방법이 없겠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는 그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일요일이고 또 생활 패턴이 늦게 일어나는데 맞춰져 있건 혹은 일찍 자는데 맞춰져 있건 어느 경우는 들을 수 있는 시간대로 이때를 이제 잡아봤고요. 난공불락에서 할 거고 난공불락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최신 판례, 새로운 통나무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출문제, 기존에 있던 통나무 중에서 어떤 애랑 붙여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제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소개는 이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좀 더 코믹하게 밝게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뭐 우리 부모님 이제 노인이신데 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이 질병이 좀 빨리 퇴치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네요. 영상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개지만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계의 대표 시험에 10년간 30개가 나왔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년 대표 시험 하나에 한 문제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시험에도, 이번 국가지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뭐 50%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100% 나온다, 100% 나올 거냐, 안 나오면 뭐 손목 걸래? 그건 못하죠. 그건 못하지만은 뭐 좀 범위를 넓혀서 뭐 국가지 시험으로 봐도 이제 50%는 된다고 보고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제 올해 1년 동안 치러질 시험, 거기로 치면은 뭐 95%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봐요. 뭐 그 정도는 이제 손톱 정도는 걸 수 있겠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약간 헷갈리기도 한 거니까 한번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노래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이제 암기를 해 놓으신 그런 분들은 그냥 잠깐이라도 피식 정도 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잠깐 이제 긴장 푸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지가 얼마 안 남아서 긴장되고 불안하시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은 이제 부족한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정신 승리로라도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어차피 다 쫄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1년간 성실해온 사람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이 없으면 오히려 아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내 노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긴장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하시다 생각하면 조금 푸시고요. 담담하게
성실하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험을 준비해 나갑시다. 저도 판례 강의 여러분들 시간 헛되이 되지 않게 준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이번 달에 도움 혹은 휴식이 될 수 있게 몇 개 더 올릴게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굳이 제가 무슨 영상 올렸나 안 들어와 보셔도 업데이트 시 알람이 가실 겁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